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똑똑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욱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수록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혼자의 시간을 못 견디고 방역을 무시한 채 사람들과 어울리다 뉴스에 나오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홀로 설 때입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을 잡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 홀로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준비한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내 부족함을 일일이 지적하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켜봐 주는 것. 내 감정과 생각이 살아온 세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자발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상대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며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상대를 만나도 그는 내가 아닌 나와 분리된 존재니까요. 그럼에도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사랑도 사람도 멀리 달아나 버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홀로서기의 가장 큰 핵심은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진짜 어른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잘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웬만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홀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을 할 때는 외로움 또한 사랑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상대를 더 배려하고 끌어안아 주려는 의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인생은 혼자 오를 수밖에 없는 산행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내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진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여기서 사랑은 단지 이성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료 혹은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대입해서 들어보세요. 이야기 중에 내 얘기도 있는지, 나 또한 은연중에 상대에게 너무 의존하며 사는 건 아닌지를요. 사랑은 상대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는 배려이자 의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가 되기 위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각각 더 잘 살기 위해 만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의 생동감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은 자신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사람 곁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애쓰지 않고도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랑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희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희생할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연인들이 서로를 위해 욕망을 누르고 헌신하는 것도 희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독인 줄도 모른 채 말이죠. 두 번째는 의존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그와 함께여서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의존인지 가늠할 수 있는 분명한 잣대가 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기대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 해보려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느낌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강렬한 느낌에 이끌려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는 경우에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느낌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만남 초기에 격렬한 느낌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섣부른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느낌은 사랑의 일부일 뿐 사랑의 요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느낌만이 사랑이라면 부부가 오랜 세월 해로할 일은 없겠죠. 감사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무언지 헷갈린다면 하나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서로 적절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사랑입니다. 네. 결국 사랑을 하는 사람이 끝내 관심을 두고 점검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잡고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생각을 막무가내로 강요하는 건 아닌지, 자기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건 아닌지,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명상가인 타라 브렉은 만들어진 타인과의 연극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은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 내 시선에 의해 판단되고 분석된 만들어진 타인입니다. 나는 매 순간 그를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끝내 상대의 진면목을 전부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를 다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상대에게 함부로 잔소리를 하거나 충고를 던지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이번 주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욱 예의를 갖추며 내 마음을 넉넉히 가져보는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